합시다. 우리 쉬는 날 때문에 일정이 조금 빠듯해가지고 내일 테스트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근데 53번부터 이어서 가볼게요. 상자 753번 펴보시고요. 자, 숙제는 다 해봤을 거라고 믿고 일단 가겠습니다. 753번 보면 우리 또 이웃한다라는 조건을 다뤄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우리 이웃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일단 방법은 정해져 있어 사실. 이웃한다라는 조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웃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문제건 간에 뭐 이웃하는 게 몇 쌍이건 간에 그 이웃해야 하는 놈들끼리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묶음 내의 순서를 이제 고려하세요라고 했었죠. 만약에 그 묶음 안쪽에서도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순서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웃해야 되는 놈들끼리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후에 추가적으로 순서를 고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753번을 보시면요. 여기는 이 애초에 A, B, C, D 이 5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5개의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상황에서 B하고 C가 이웃하거나 아니면 C하고 D를 이웃하게 한다. 또는의 표현이 나왔으니까요. B, C 이웃, C, D 이웃 이거 자체를 케이스에다가 반영하시면 되겠죠. 문제 자체가 이미 케이스를 그렇게 나눠보세요. B랑 C랑 이웃하는 경우 아니면 C랑 D랑 이웃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또는의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두 가지 케이스가 5월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B랑 C가 만약에 이웃한다라고 하면 B랑 C를 한 몸으로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B랑 C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명이라고 생각하고 순서를 부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전체 5명을 다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거니까 4명으로 생각하고 매긴 후에 그에 잇따라서 이 묶음 안에서 B, C가 자리 배치되는 경우 이 팩토리아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B, C일 수도 있고요. C, B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저 묶음 안쪽에 둘 간의 순서를 매겨줍니다. 4명으로 생각한 후에 그 묶음 안쪽에 둘 간의 순서를 매겨줍니다. 그러면 내가 C랑 D가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도 마찬가지겠죠. C, D를 한 몸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일단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몸으로 생각한다면 4명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팩토리알일 거고요. 거기에 잇따라서 우리는 C, D로 할래, D, C로 할래. 그 묶음 안쪽에 둘 간의 순서를 추가로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은 5명을 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니까 안쪽에 모두 순서를 고려해줘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열거의 개념으로 또는으로 끌고 갈 때는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세트로 생각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는 당연히 더하면서 취합을 할 건데 그 중에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자면 중복의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B랑 C랑 이웃하면서 C랑 D랑도 이웃하는 경우, 즉 B, C, D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가 저기 1번에도 카운팅이 됐을 거고 2번에도 카운팅이 됐을 거니까 뭐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빼줘야 합니다. B, C, D B랑 C랑도 이웃하고요. C랑 D랑도 이웃하는 것 이것도 B, C가 이웃하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카운팅이 됐을 거고 C랑 D랑 이웃하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카운팅이 됐을 거니까 같은 경우가 두 번씩 들어왔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겠지.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되겠지. 이제 마지막으로는 B, C, D를 한 몸으로 생각한 거는 중복이기 때문에 제거해준다라고 하시면 한 명, B, C, D 한 명으로 보고 이 한 명으로 총 3명이라고 생각하고 3팩토리알일 거에 B, C, D가 이웃하는 경우죠.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될까? 우리가 그렇죠. 여기다가 이 BCD, 이 한 묶음 안쪽에서 BCD 간의 순서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실상 가능한 경우가 또 뭐 있어? BC가 이웃하고 CD가 이웃하는 거는 정확하게 C가 딱 가운데 낀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원대로 자리 바꿀 수가 없고 D, C, D 이렇게 D랑 B랑 자리 바꾼 것만 또 다시 고려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겠다.
정리할 만큼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겠다. 요거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이유 조건이고요. 이유 조건 중에서 이웃한다라는 상이 두 개 있는 걸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한다라는 거는 뭐 가장 어려운 문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저 원칙만 잘 지키면 된다. 방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건데,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웃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조건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개념 공부할 때 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겠지. 그 외의 사람들을 먼저 배치.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에 엮여있지 않은 상관없는 애들을 먼저 깔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양끝과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말아야 하는 놈들을 끼워 넣으면 알아서 그 사이에 누군가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충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한 세트만 나왔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한 세트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볼게. 자, 한번 봐볼게요. 756번 가지고 볼 건데 756번 가지고 여기서 문제를 잘 보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이 있고 일렬로 배치를 할 건데 초등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2명을 일단 한묶음으로 생각해버리고 출발하면 되겠지. 이웃한다는 조건 나오면 무조건 그냥 묶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야. 묶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안쪽에 있는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거 이펙토리알까지만 곱하기로 보여주면 될 건데,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한 세트 나옵니다. 고등학생끼리만 이웃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놈들끼리 이 한 세트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한 세트라는 건 그냥 쌤이 표현하는 어떤 방식인 겁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에 엮여있는 게 하나의 그룹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기본기만 잘 가져주면 될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한 세트를 제외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보는 거야? 몇 명으로 봐야 돼? 4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5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웃한다라는 조건까지 생각하면 이 둘을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 2명, 3명, 4명 총 4명을 일단 이렇게 깔아두겠죠. 4명을 이렇게 깔아둘 거고요. 4명을 까는 순간 4팩토리얼입니다. 넷간의 순서를 부여한다. 4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 4개 중에서 어딘가는 요 초등학생 2명이 묶여가지고 들어간 자리인 거니까 여기를 내가 초등학생 2명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요 둘 간의 순서를 다시 매겨줘야지 이제 진짜 요 5명 간의 순서가 완벽하게 이웃한다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끝이 나는 거죠. 4명이라고 생각하고 배치를 한 다음에 어딘가에 있을 그 초등학생 2명, 붙어있는 2명끼리의 좌우 순서를 보여준다. 자, 그런 다음에 그에 잇따라서 나 지금 여러 개의 액션을 잇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4명을 배치해주고 초등학생 이웃하는 거 주머니 안쪽에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한 세트 안에 들어있는 이 2명을 양끝 사이사이 여기나 여기 지금 4개를 배치해놨으니까 양끝 사이사이는 5자리가 되겠죠. 그 5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배치까지 순서까지 고려를 해준다면,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고등학생 1명, 여기 고등학생 1명,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들어갔다면 여기에 B가 들어가고 뭐 이런 순서까지 정확하게 다 고려를 해준 게 되겠죠. 그래서 저 계산하면 24 곱하기 2 곱하기 20이니까 960 이렇게 나올 건데 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식을 쓰면서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넷이라고 바라보고, 우리 이웃한다는 조건은 그냥 바로 반영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넷이라고 바라보고 배치한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애들,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 2명 배치까지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세트를 마지막으로 양끝 사이사이에 어딘가에 끼워 넣고 순서까지 배치해준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책 나와 있는 기본 문제였고 이제 살짝 내가 문제를 바꿔볼 건데 그 전에 이거 먼저 좀 해봅시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이웃한다라는 것도 반대 상황으로 뒤집어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대 상황으로 뒤집는 거 연습을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제 A랑 B 이 둘이 이웃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정반대 상황으로 뒤집으면 정반대라는 게 수학적인 표현 아니지만 우리끼리 소통하는 거 알고 있죠? 정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A랑 B가 이웃하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지. 둘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의 정반대 상황은 둘이 찢어져 있으면 됩니다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얘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셋 이상인데 내가 그냥 셋만 대표적으로 표현을 할 거야. 셋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의 정반대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돼요. 셋이 다 띄워져 있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셋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 요게 아닌 나머지 상황은 첫 번째 뭐 이럴 수도 있겠죠. A랑 B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A랑 B가 붙어 있고 C만 띄워져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A만 따로 띄워져 있고 B, C가 붙어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또 B 혼자 따로 놀고 있고요. A, C가 붙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셋 다 찢어져 있는 경우 뭐 이것도 해볼게요. 순서를 조금 잘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케이스고 네 번째 케이스 A랑 B랑 C 너희들은 그냥 밑으로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다 찢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불러줘야 됩니다. 전부 다 A, B, C가 다 붙어 있다의 정반대 상황은 어떤 그냥 적어도 둘만 찢어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니까 B 찢어져 있거나 A가 따로 놀거나 C가 따로 놀거나 아니면 셋 다 찢어져 있거나 이런 네 가지 경우를 다 분석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네 명이 이웃한다를 반대로 지으면 더 많은 경우가 있겠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3명 이상이 이웃한다는 조건이 나오면 반대로 뒤집어서 간접적으로 푸는 게 훨씬 복잡하니까 그렇게 풀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전체에서 얘를 빼는 게 훨씬 복잡한데 근데 둘 간의 이웃 조건이 나오면은 얘는 반대로 뒤집어봤자 어차피 한 경우밖에 없으니까 때로는 직접적으로 풀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 756번을 그 조건에서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초등학생끼리 이웃해야 되고 고등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둘 다 이웃 안 하게끔 조건을 바꿀게요. 초등끼리도 이웃하지 않고 고등끼리도 이웃하지 않게끔 하면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왜 이렇게 바꿔놨냐? 이게 너희들이 기본 개념으로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이거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조건 나왔으니까 그냥 뭐 나머지 매체 놓고 양들 사이사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룹이 두 세트. 쟤네들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되고 고등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원래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풀면 뭐가 문제냐? 너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이웃 안 해야 되고 이웃 안 해야 된다.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 조건에 엮여있지 않은 그냥 중학생 3명을 먼저 배치한다라고 생각해볼게. 먼저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양끝 사이사이 하나 둘셋네 자리에다가 요런들 초등학생 2명 끼워넣고 고등학생 2명 끼워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얘네들끼리 초딩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초딩이랑 고딩은 붙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 4명을 끼워 넣는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초등학생, 여기에 초등학생, 여기에 고등학생, 여기에 고등학생 이런 것들만 반영을 해준다면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이 붙어 있는 경우를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덜 카운팅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 세트 이상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그룹이 두 세트 이상이 나오면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이웃 조건,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의 방법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라고 했을 때 더 근본적인 내용으로 가야 돼. 여기 지금 무슨 형이 나왔죠?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부정형이며 이웃하지 않는다. 않는 경우를 고려해보세요. 부정형 나왔고요. and 나왔고 부정형 나왔고 그럼 우리가 이거 뒤집어서 긍정형이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다를 아닌 걸로 바꿔주시면 간접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문제는 간접적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정반대 상황으로 뒤집어 볼게. 이 문장을 정반대 상황으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바뀔까 지우야? 초등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반대로 지우면 뭘까? 정확하게 그게 맞아? 왜 그래? 이웃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우면 이웃한다가 아니라고. 다시 위에서도 이거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초등학생이 2명이잖아. 그러니까 2명에서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둘이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위쪽 상황인 거죠. 둘이니까 예상이 둘이니까 이웃을 뒤집으면 이웃 x고요. 이웃 x를 뒤집으면 이웃이 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3명이었다면 그렇게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나오지 않았겠지. 그래서 우리 초딩끼리 초딩 둘이라고 구체적으로 써볼게요. 초등 둘 이 도시입니다. 이웃. 그리고 and는 어떻게 뒤집어야 돼? and는 5월로 가셔야 되겠죠. 5월은 and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고등학생도 2명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고등 둘도 이웃으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정반대 상황이 이렇게 적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내가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 간접적으로 바꾼 이 조건이 있기 전 상황이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야? 그냥 우리 3명, 2명, 2명 총 7명을 줄 세우는 경우니까 여기서 우리 양식을 적어놓고 갈 건데 전체 마이너스 반대 상황을 빼주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거지.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순간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전체 경우는 7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기 전 상황 그건 그냥 7명을 줄 세우는 경우가 될 거니까 7명 줄 세우는 경우 7팩토리얼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썼던 이 간접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간접적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뺄까라고 해보면 괄호에다가 그냥 한 번에 써보자. 한 번에. 여기다가 식을 한 번에 쓸 수 있는지 잘 검토를 해볼게요. 자, 내가 또는니까 이 자체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분석해보라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 앞에 문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앞에 문제. 초등학생 둘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먼저 보여볼게요. 이거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이 둘을 한 몸이라고 볼 겁니다. 이 둘을 한 몸이라고 보면 한 명에다가 5명 더해준 거니까 6명이라고 생각하고 줄 세우는 거야. 6명이라고 생각하고 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 둘끼리 그 묶음 안에서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거니까 이 팩트리아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게 이 초등 둘을 이웃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첫 번째 케이스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로.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열거의 개념으로 덧셈이 들어갈 건데 두 번째 케이스 고등 둘을 이웃하게끔 하는 경우의 수까지 내가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한 몸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명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 초등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게 자리 바꿔봤자 사람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 구조가 다시 한번 나오겠죠. 6명이라고 생각하고 자리 배치한 후에 그 한 묶음 안에 고등학생 2명간의 수를 따라서 분석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요. 얘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결국에는 요 고등학생 둘을 이웃하게끔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 준 건데 이러고 나서 이제 중복을 빼주셔야 되겠죠.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중복이야?
초등끼리도 이웃하고 그리고 고등끼리도 이웃한 건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거니까 초등도 이웃, 고등도 이웃한 거를 빼줘야 되겠고요. 그 경우는 초등학생을 한 몸으로, 고등학생도 한 몸으로 한 명, 둘, 셋, 넷, 5명으로 공부 배치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해주면 5 팩토리얼. 거기에서 초등끼리 자리 배치, 거기에서 고등끼리 자리 배치. 얘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될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얘가 중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웃하고 고등학생끼리도 이웃하는 건 이 초록색에도 들어가 있고 노란색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겠구나. 문제를 조금만 바꿨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은 한 세트가 나왔을 때만 띄워놓고 양끝 사이에 끼워놓는다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2세트, 3세트가 나오면 생각의 이름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핵심 시간에 내가 이미 문제도 한번 풀렸어요. 만약에 이렇게도 분석이 어렵다면 직접 구해야 돼요. 수용도를 가지고 직접 구해야 돼요. 저번에 넣었던 문제가 이런 거 다른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거야. x, x, y, y, z 이렇게 5개를 배치할 건데 x끼리 이웃하지 않게끔 해주고 y끼리도 이웃하지 않게끔 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쌍이 2세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이것도 간접적으로 내가 돌려서 풀 수도 있겠지. 간접적으로 돌려서. 근데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거랑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거를 더해준 다음에 거기서 둘 다 이웃하는 중복을 제거해주고 그거를 전체에서 빼줍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x가 왔다면 그 다음에는 x는 못 오니까 y나 z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x도 올 수 있고 이제 z도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x끼리 y끼리 떨어지게끔 하는 거를 수용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도 있어요. 그치? 어차피 난이도는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했으나 열거를 하나 생각 한번 해보시고 760번 갈게요. 760번. 자,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들을 볼 건데 760번도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에 나왔던 4점짜리 문항입니다. 우리 상황은 이래요. 1학년 2명이 있고 2학년 4명이 있고 6자리에다가 안 치는 경우니까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결합돼 있어.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한 세트죠.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한 세트 나왔으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이제 쉽다, 충분히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나 조건 보시면 양 끝에는 무조건 2학년이 가야 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2개 이상의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풀이의 틀을 잡기 위해서 뼈대 조건을 뭘로 삼으면 좋을까요? 뭐로 삼으면 좋을까? 가랑 나 이거 둘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고려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뼈대 조건을 뭔가를 삼아서 그거를 그냥 케이스에다가 바로 반영해버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뭐가 좋아하는 게 좋을까? 나 조건이 훨씬 쉽겠지, 그렇지? 이거는 누구나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의 감각화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나 조건이 쉬운 겁니다, 지금. 왜? 이 양 끝에 2학년을 갖다 박아놓기만 하면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 나 조건을 얘를 뼈대로 삼아서 얘를 지금 뼈대 조건으로 삼겠다는 거죠. 물론 나 조건을 먼저 고려해도 풀 수가 있어. 근데 훨씬 생각의 흐름 자체가 얘를 뼈대 조건으로 삼는 것보다는 복잡해지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 끝에 2학년을 배치하면 4명 중에 여기에 들어갈 2학년 누군가, 여기에 들어갈 2학년 누군가, 그 2명을 골라서 순서까지 매겨줘야 되는 거니까요. 4P2라고 쓰는 순간 첫 번째 단계, 나 조건을 고려하는 게 끝이 납니다. 그렇죠? 4명 중에 누군가 2명을 골라서 자리 배치까지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나는 4P에 잇따라서 이제 두 번째 액션, 두 번째 단계의 경우의 수만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곱하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2명이 2학년 중에 누가 2명이 깔려있건 간에 그 다음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다 똑같아. 그렇지?
2학년을 내가 A, B, C, D라고 그냥 이름을 한번 붙여보면 양 끝에 뭐 A, B가 오건, B, A가 오건, A, C가 오건, C, A가 오건 그 다음 상황에는 결국에는 이 가운데 네 자리를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 네 명을. 근데 그게 그 남은 두 명의 2학년 학생과 1학년 두 명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관계가 항상 대칭성으로 똑같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똑같은 연산이 계속 반복된다.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다음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1학년 둘, 그 다음에 남은 그 2학년 배치가 되지 않은 둘, 이 둘을 가운데 네 자리에다가 끼워 넣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요. 앞에 단계에서 누가 뽑혀서 양 끝에 배치가 되어 있든 간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가지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 곱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조건을 고려합시다. 1학년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됐으니까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여기 남은 네 자리 중에서 남은 네 자리 중에서 이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1, 2명하고 2, 2명인 거니까 2학년 2명을 먼저 깔아놓고 양끝 사이사이에다가 배치해주면 되겠죠. 얘는 지금 요거 한 세트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해볼게요.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2학년 2명을 먼저 배치해 둘 거고 그러면 양끝 사이사이가 세 자리가 나올 거예요. 세 자리. 그 세 자리 중에 1학년이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서 자리 매김까지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그래서 요만큼 자체가 2패 곱하기 3P 이 자체가 1학년 2명, 2학년 2명을 이 가족관까지 고려해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잘 쓸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번 내가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2학년을 먼저 깔아주고요. 양끝 사이사이에다가 두 자리를 골라서 1학년을 배치해주면 알아서 1학년끼리 찢어지면서 이렇게 4명의 배치가 가운데 배치로 끝나게 될 겁니다. 어디게요? 그렇지 않지? 그럼 재현이 정신 좀 차리고 대현이랑 76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숨 좀 고를 테니까 생각 정리 좀 한번 해주시고 762번 그래 눈에 힘 팍 주고 넘칠 수 있어 근육으로. 자 762번을 보면 적어도 조건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는 계속해서 다뤄왔던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보자. 적어도라는 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뭐 간접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을 공부를 하자는 얘기고 간접적으로 풀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뭐 부정형이 나왔구나 이미 경험도 여기서 한번 해봤죠. 이런 것들 뭐가 아닙니다라는 상황은 어차피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경우를 다시 뒤집을 거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전체에서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인 맞는 경우를 빼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적어도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상, 이하, 미만, 초과까지 적어놨어요. 적어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부등식의 표현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적어도 하나입니다. 이게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인 거니까 적어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때로는 적어도라는 말이 생략되고 그냥 한 개 이상, 한 개 이하, 두 개 미만, 두 개 초과 이렇게 나와도 앞에 적어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부등식의 표현이라는 얘기인 거지. 적어도라는 건.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정반대 상황으로 한번 고려해보는 게 더 쉬운지를 생각해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762번을 한번 볼 건데 얘는 간접적으로 푸는 것을 주로 권장하는 거죠. 권장이요. 강제가 아니다. 내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도 직접적으로 푸는 게 더 쉬운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간접적으로 무조건 푸세요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둘 다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한번. 남자 2명하고 여자 4명, 6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으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서 적어도 1명은 여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그대로 느껴가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직접적으로. 여기 직접이라는 거에 한 문제 딴 거고 이따가 간접적으로도 풀어볼 건데 직접적으로 푼다면 첫 번째 경우 케이스를 한번 나눠봐야겠고요. 적어도 1명이 여자라는 건
반장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고요. 부반장 자리에 남자가 있는 것. 이것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다 한번 그려보면 왼쪽을 내가 반장 자리라고 할게. 반장이 남자고 부반장이 여자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명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여자인 것도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반장도 여자이고요, 부반장도 여자인 것,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주면 적어도 한 명이 여자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적어도라는 걸 직접적으로 풀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x가 3 이하다, 자연수의 상황에서 3 이하다를 만약에 하나 경우로 따질 거면 x가 3인 경우, x가 2인 경우, x가 1인 경우,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세 개로 분석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이 여자인 거니까 한 명만 여자인 경우, 두 명이 여자인 경우, 맥시멈이 지금 2명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여자 반장을 배치하는 거 4명 중에 1명을 뽑으면 되니까요. 다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자 2명 중에 부반장 1명 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가 될 건데, 4 곱하기 2가 될 건데,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4 곱하기 2가 의심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4 곱하기 2라고 했어. 이게 지금 곱하기가 순서 부여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렇게. 순서 부여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자, 잘 봐봐야 돼. 이게 지금 곱하기가 동동순의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야. 왜 순서 부여가 됐는지 생각해봐요. 이거는 봐봐. 4명. 이 여자 4명이라는 요 후보군 중에 1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잇따라서 다른 후보군 중에 2명 중에 1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건 동일한 그룹에서 순차적으로 같은 개수씩 뽑은 상황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그룹에서 이 첫 번째 그룹에서 1명 뽑고요, 두 번째 그룹에서 1명 뽑았기 때문에 이 곱셈은 동동순 자동 순서 부여는 아니야. 근데 내가 애초에 케이스를 깔아놨지. 여기 반장 자리에 여자가 들어갑니다, 부반장 자리에 남자가 들어갑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는 남자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는 상황을 애초에 케이스에서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남자면 뽑았으면 무조건 부반장 자리에 갖다 꽂을 거고, 여자를 뽑았으면 무조건 반장 자리에 꽂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케이스 자체에 이미 순서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그래서 순서 부여를 하지 않아도 이 경우의 수가 8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의심스러우면은 한번 직접 헤아려 보세요. 여자 A, B, C, D, 남자 1, 2라고 하면 A1, A2, B1, B2, C1, C2, D1, D2 이렇게 8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왜 자연스럽게 순서가 다 고려되는지 동동순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오히려 이런 말 해가지고 더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 지어야 나중에 좋아요. 나중에 진짜 너희들의 실력이 탄탄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는 반장을 무조건 남자로 하겠습니다, 부반장을 무조건 여자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남자를 갖다 꽂는 경우의 수 2명 중에 1명, 그리고 부반장 자리 이미 다른 자리에 여자를 갖다 꽂는 경우의 수 4명 중에 1명, 4가지가 될 거니까 이미 배치가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거 이런 거를 다 고려한 상황이라는 거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곱하기 4만 해도 두 번째 경우를 다 해야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자 2명도 여자 2명 어떻게 하면 돼? 4명 중에 얘는 이제 순서를 요 한 그룹에서 뽑을 거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동동순의 상황이 나올 거예요. 4명 중에 반장 자리에 들어가는 거 1명 뽑고요, 남은 3명 중에 부반장 자리에 들어갈 여자를 1명 딱 뽑으면 이번 동일한 여자 그룹에서 순차적으로 1명씩 뽑은 거기 때문에 이 곱셈에 자동 순서 부여의 의미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자 A랑 B가 반장 부반장인 거, A랑 B가 부반장 반장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되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 이제 하나의 기호로 쓰시면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자리 배치까지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4명 중에 1명을 뽑고요. 잇따라서 남은 3명 중에, 같은 그룹에서 남은 3명 중에 1명을 잇따라 뽑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다 같은 의미인 거죠, 지금.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직접적으로 보면 정답은 8, 8에다가 12니까 28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것이고, 이 간접적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간접적으로 풀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항상 양식 남겨둡시다. 전체에서 정반대 상황을 뺄 건데, 정반대 상황을 만약에 문장으로 표현하면 적어도 1명이 여자니까 반대로 하면은 1명 미만의 여자, 즉 전부 남자인 경우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되겠죠. 전부 남자, 반장도 남자고요, 부반장도 남자인 거, 이런 것들을 빼주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전체라는 게 뭘까? 이것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우리가 적어도라는 조건에 나와서 적어도든 부정형들 나와가지고 얘 때문에 세상을 두 개로 갈라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말 자체가 등장하기 전 상황이 전체예요. 그럼 그게 뭐야? 내가 위에다가 이미 써놨어. 남자 2명, 여자 4명, 6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를 뽑을 거야. 이게 지금 전체로 깔려 있는 거지. 전체로 깔려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적어도라는 조건에 침투를 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양갈래기로 분석이 되는 거고, 이걸로 직접 풀지 아니면 여기에서 얘를 뺀 나머지로 간접적으로 해야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전체다라는 거를 헤아릴 수 있어야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너희들이 확률fun계하면서 공부를 잘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조건이 나오기 전 상황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뭐라고 쓰면 될까? 남녀 구분을 하지 않고 남녀 조건이 추가된 게 얘 때문이잖아. 우리 6명 중에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전체는 6P가 되겠죠. 6명 중에 2명을 뽑을 건데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는 구분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순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2명을 뽑아서 누가 반장할래, 누가 부반장할래 순서까지 고려해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남자인 거를 빼줄 건데요. 또 전부 남자인 거는 진짜 이 남자 2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꽂을 거니까 이 P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걔를 우리는 이 팩토리얼이라고 쓰겠죠. 남자 1, 남자 2 또는 남자 2, 남자 1, 반장, 부반장 여기 2가지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6 곱하기 5, 30에서 2를 뺀 거니까 당연히 28가지는 똑같이 나와요. 직접적으로 풀든 간접적으로 풀든 답이 다르면 안 되겠지, 그렇지? 다음에 우리 14번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요. 158페이지에 766번 또 하나 보고 갑시다. 766번인데요. 5번인데 766번에서는 배수 판정법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얘도 이 조건 자체가 워낙 자주 나오니까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핵심 때도 한번 내가 문제를 넣어놨었지, 경험하지? 1의 자리가 5로 끝나는 거, 이런 것도 배수 판정법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수 판정법을 당연히 자연수가 어떤 자연수의 배수인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고, 내가 2호랑 3호랑 4, 8 이렇게를 묶어놓은 이유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의 배수나 5의 배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다 끝 1의 자리만 보는 거예요. 1의 자리. 얘는 1의 자리수가 에 있는 수가 0, 2, 4, 6,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짝수 0을 포함해서 짝수가 왔으면 당연히 그 수는 얼마건 간에 무조건 2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끝자리가 0, 2, 4, 6, 8로 끝난다는 것 자체
있으니까 짝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5의 배수 판정법도 굉장히 쉽죠. 1의 자리수가 1의 자리에 있는 수가 0이거나 5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5의 배수는 0, 5, 0, 5, 0, 5, 0, 5 번갈아가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0이나 5로 끝나는 수는 무조건 5의 배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배수와 5의 배수는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꽂혀 있는지 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랑 9의 배수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각 자리 수들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그 수는 3의 배수인 거고요. 각 자리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그 수는 9의 배수다라는 얘기인 거고, 얘도 이제 우리가 그걸 3으로 직접 나눠보는 것보다 어떤 수가 크면 클수록 그냥 각 자리 수의 합은 어차피 한 자리 자연수인 거니까 한 자리 자연수를 합쳐가지고 3의 배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판정법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왜 이게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를. 내가 672라는 수가 있어요. 672. 3의 배수나 9의 배수나 다 똑같아. 얘는 600 더하기 70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럼 100단위, 10단위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99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고요. 70도 7 곱하기 9 더하기 1. 즉 10의 거듭제곱들은 다 9, 99, 999 플러스 1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9로 묶이는 부분들은 3의 배수도 맞고요. 당연히 9의 배수도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수가 진짜로 3의 배수인지 판단하려면 어차피 6 곱하기 99는 무조건 3의 배수인 겁니다. 따라서 6,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2. 이것들이 3의 배수이기만 하면 이 수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6 더하기 7 더하기 2 자체가 각 자릿수를 하나의 자연수로 보고 한 자리 자연수로 보고 그대로 합친 결과예요. 9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이미 99와 곱해지는 부분은 무조건 9의 배수이기 때문에 9나 99나 999가 곱해지는 부분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각 자릿수를 그대로 한 자리 자연수로 보고 다 더한 게 9의 배수이기만 하면 결국엔 그 전체가 9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고요. 각 자리 숫자들을 그대로 더한 게 9의 배수면 9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8의 배수 판정법도 너무 쉽기 때문에 빠르게 쓰고 마무리할게요. 4의 배수 판정법이나 8의 배수 판정법도 마찬가지로 끝에 거를 볼 건데, 얘는 끝 두 자리 자연수를 볼 겁니다. 끝 두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 두 자리 수를 보는 거죠. 끝 두 자리 수가 뭐 00을 포함해서 00이거나 아니면 4의 배수이면 무조건 그 수는 4의 배수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3792 이렇게 큰 숫자가 있어도 어차피 100 단위 이후로는 100 곱하기 37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이 이미 4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3700 이런 것들은 이미 4의 배수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 여기 92만 4의 배수이기만 하면 무조건 4의 배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8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37,964 이런 거나 뭐 이렇게 해볼까? 37,968이라고 해볼까요? 뭐 이렇게 해보면 8의 배수 중에서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000이 있어요. 1000. 8 곱하기 125가 1000이기 때문에 여기 37,000 이런 것들은 1000을 37개 가지고 있는 거라서 반드시 8의 배수고, 결국에는 나머지 끝 세 자리 자연수만 보게 되면 얘가 8의 배수면 이 수는 당연히 8의 배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끝 세 자리 수를 보는 거예요. 끝 세 자리 수가 물론 000 포함이에요. 0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8의 배수.
이제 이 6의 배수가 또 주요하게 종종 출전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6의 배수는 별도로 판정법이 없습니다. 얘는 2의 배수, 6이라는 게 우리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6의 배수이려면 2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2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돼요. 따라서 얘는 2의 배수 판정법과 3의 배수 판정법을 둘 다 만족시킨다라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2의 배수 판정법은 2K라고 쓸게요. AND예요. 그리고 AND 3K.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고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걸 걸러줘야 그게 6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거 없을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공부들은 다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런 조건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배수 판정법을 몰라가지고 보면 좀 억울하겠지. 근데 마지막 7의 배수는 시험에는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일단은 써줄게. 7의 배수 판정법도 또 나는 알고는 있지만 이걸 시험에 낸 걸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1의 일단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1의 자릿수 제거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1의 자리를 지운 수 마이너스 1의 자릿수 곱하기 2 1의 자리에 있는 숫자를 지워버리는 수에서 1의 자릿수의 2배를 빼준 거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 3892가 있으면 이게 7의 배수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1의 자릿수에 있는 2를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치 중학교 2학년 때 수단소수 같은 거 할 때도 여기를 손으로 가리고 읽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389에 1의 자릿수를 지우면 거기에다가 1의 자리에 있던 수의 2배를 빼주는 거지. 이게 385가 되는데 385는 7의 배수이기 때문에 3892도 7의 배수다. 그러면 뭐 어쨌든 얘도 판단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될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자릿수를 세 자릿수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게요. 얘는 어떤 방법론으로 누군가가 개발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7의 배수면 반드시 7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면서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만 더 들어볼게. 만약에 근데 7의 배수 판정법이 7의 배수인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온다면 이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노가다가 맞을 거예요. 노가다가. 그냥 7의 배수를 다 열거해도 카운팅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개수로 나올 거니까 만약에 7의 배수를 물어봤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숫자를 가지고 7의 배수를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열거하는 게 맞을 겁니다. 14? 1, 4 가지고 있으니까 되네. 21, 28 다 되네요. 35, 5가 없으니까 35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그냥 열거하면서 카운팅하는 게 맞을 거고 만약에 내가 머릿속에 용량이 좀 남아 도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것까지 기억하면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거니까 이것까지 그냥 내가 써주면 할게요. 배수 판정법이었고요.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우리 핵심 때 내가 넣어놨던 문제도 하나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1의 자릿수가 5인수 1의 자릿수가 5인 수들을 골라보세요. 몇 개가 나오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배수 판정법 아니면 뭔가 약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1의 자릿수가 5로 끝난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5의 배수 중의 일부인 거야. 맞지? 5의 배수 중의 일부예요. 그래서 얘는 5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 중에서 이 안쪽에서 2의 배수를 빼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5의 배수라면 1의 자리가 0, 5, 0, 5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건데 그런데 5로 끝나는 것만 골라라는 얘기는
5랑 2가 만나서 0으로 끝나는, 즉 얘네 둘을 같이 만족시키는 게 0으로 끝나는 게 가능한 거죠. 5의 배수이고 2의 배수이기까지 하면 0으로 끝나게 되는 건데요. 0으로 끝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니까 이 5의 배수 중에서 2의 배수이기도 한 거를 빼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2와 AND 결국엔 뭐 10의 배수를 빼달라는 얘기인 거지. 2를 가지고 있고 5를 가지고 있는 놈들을 다 빼주면 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한마디로 약수로 한번 얘기해보면 5를 가지고 있고요. 약수 2는 안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5의 배수 중에서 2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주시면 결국엔 5는 가지고 있고 2는 없는 애들만 골라내라라는 얘기인 거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돼서 AND로 결합돼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다 익혀놓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76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766번에서도 유구 배수판 정보 말고도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숙제하면서 본인의 책을 한번 검토를 해봐봐. 여기 내가 숙제를 할 때 과연 0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지 0에 어떤 눈에 띄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세요. 우리 자연수 만드는 문제들, 어떤 숫자, 한 자리 자연수 후보들을 가지고 몇 자리 수 자연수를 만드는 문제들은 그 후보 안쪽에 0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난이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는 지금 0이 후보 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게 뭔가 변별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반드시 눈에 띄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방 떨면 안 돼. 이런 문제를 이제 쉽게 맞춘다고 해서 너희들이 시험 때 그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틀리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한번 맞췄다고 시험 때 다 맞추면 누구나 100점 받겠지 시험. 그런 거야. 그냥 평소에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이거 나 아는 거라고 대충 흘려듣고 이러지 말고 0이 들어가 있는 거 꼭 체크해주고 얘는 내가 지금 이 중에서 4개를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니까 1000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놈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1000의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그건 4자리 자연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0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123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 5의 배수는 우리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일단 4개의 자리를 그려놓고요. 여기가 끝나는 게 5로 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5로 끝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분석하면 되겠죠. 5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뼈대 조건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0으로 끝난다라는 상황 하에서는 그 0을 일단 썼으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 숫자는 다 11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인 거니까 복잡한 생각 없이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마저 뽑은 다음에 자리 배치까지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그게 0으로 끝나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5로 끝난다면 5로 끝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할 때 이 5를 써먹었기 때문에 0, 1, 2, 3, 4, 5개의 후보가 남아있는데 5P3으로 갈 수가 없죠. 왜? 여기에 0은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에는 5도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1, 2, 3, 4, 4개 중에 하나가 올 수가 있을 거고 그에 잇따라서 여기에 쓴 숫자 하나를 제외하는데 대신에 0이 다시 후보로 투입이 되는 거니까 후보의 개수는 바뀌지가 않겠죠. 하나 써먹었지만 0이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썼으니까 잇따라 보면 3가지가 되겠지. 그리고 중복은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43 하면은 60에다가 48이니까 정답은 8이 되겠네요. 764번, 5번 위에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야. 764번은 후보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65번은 후보에 0이 없으니까요. 얘는 뭐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점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전식 배열은 하지 않을게요. 767번, 8번, 9번은 너희들이 그냥 기본 공부 해놓고 나서
말 그대로 사전식 배열이니까 뭐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B로 시작하는 거 몇 개 그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C로 출발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크게 따라 잡는 거 그래서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 그러면 한번 잘 참고 해열지를 참고해서 잘 해보시고 이제 조합으로 넘어갈 건데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숙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좀 많네. 지금 쭉 보니까 뭔가 다 하얀다. 우리 여기까지가 숙제 아니나 수련까지 그리고 조합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차피 기본 내용들은 거의 95%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을 복습하고 풀든 뭘 하든 그냥 내 감각,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던 시도를 해봐야지 수업을 듣는 의미가 좀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깨끗한 상태로 와서 들어봤자 머릿속에 남는 거는 크게 없어요. 시도를 해봐야 그 다음에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거니까. 안타깝네요. 796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조합도 마찬가지 C에 대한 기본 계산은 같이 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C 가지고 우리 이것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이제 P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계산 문제 그냥 이거 뭐 NPR이나 뭐 NCR 이런 것들 가지고 뭐 방정식, 부등식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뭘까? 우리 NPR이든 NCR이든 표현 방법이 두 가지씩 있어. 맞지? 한번 써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OP3 얘를 계산 구조를 살려서 써보면 얘는 5 곱하기 세 자리에다가 3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갖다 꽂는 거니까 5 곱하기 3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곱셈 열거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팩토리얼 가지고 개성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5팩을 앞에서 뒤에 거에 뺀 만큼에 대한 팩토리얼로 나눈다. 5, 4, 3이 이래서 2, 1을 제거해서 5, 4, 3만 남겨온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5C3 5C3은 5P3을 알고 있으면은 못 쓰면 안 되겠지. 얘는 똑같이 5P3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세 자리 간의 순서를 무시해줘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이 분모에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개성으로 쓰면 5팩을 2팩으로 나눈 것 자체가 이게 OP3인데요. 거기다가 3팩을 분모에 하나 더 끼워넣어야 되니까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줍니다. 여기 두 개의 숫자의 합이 분자에 있는 숫자의 합의 숫자랑 똑같을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 그래서 내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요거랑 요거 이런 것들이 그냥 숫자끼리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얘나 얘는 계승, 팩토리얼을 이용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계산 문제는 내가 이 표현으로 계산을 할지 이거 가지고 계산할지 그거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일반화를 좀 해보면 언제 계산 표현을 쓸까? 이건 머릿속에 넣어놔야지. 여기 색깔을 표현해볼게요. 여기 뒤쪽에 이 개수를 의미하는 거, 개수를 의미하는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곱셈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3개까지만 곱하겠습니다. 자리가 3자리가 있습니다라는 걸 명확한 숫자로 알고 있으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4 뭐 앞에가 문자로 왔다 하더라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확실한 식을 쓸 수가 있는 건데 너희들이 O, P, R 이런 표현이 나왔으면 이거를 어떻게 쓸까? 이 알게 해가지고 쓰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이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충 점점점 해놓고요. 이게 뭐 알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쓸 겁니까? 이거는 식이 아닌 거예요. 개념 설명할 때 그냥 설명하기 위한 표현 방법인 거지 식이 아니에요. 따라서 뒤쪽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계승 표현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5팩토리얼을 우리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5-R에 대한 계승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C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은 개수가 미지수일 때입니다. 개수가. 쓰는 표현법인 거죠. 수업 때도 열심히 다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 다시 기억나지 않았던 친구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물론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상황도 계승으로도 쓸 수
수가 있는 거죠. 이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얘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답이겠죠? 개수가 미지수면 두 번째 거. 그게 아니라 뭐 살아 있으면은 얘도 되고요, 얘도 된다. 할 수가 있네요. 계산 연습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796번까지 하고 잠깐만 줄게요. 796번 가봅시다. 아니지. 772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빼먹네. 772번 보자. 미안해. 772번이 순열의 마지막 문제구나. 자, 772번 써놓은 거 아니네. 요거는 숙제는 아니었습니다. 소수점 문제 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색칠 문제에서 예외 케이스 한 번만 더 공부를 좀 시켜주기 위함이니까 잘 한번 봅시다. 5개 영역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조건입니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의 개수는 5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제한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추가로 A랑 E의 같은 색을 칠하고 그런 경우를 해야 주세요. 그러면 조건이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변의 조건으로 삼아서 고려를 하고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뭐 인접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B, C, D가 공동 1등이기 때문에 뭐 B 칠하고 C 칠하고 D 칠하고 E 칠하고 A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으나 얘는 A랑 E에 대한 언급이 있고 조건에 A, 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를 먼저 고려해주는 게 당연히 맞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색칠 순서를 이 조건 때문에 A, E를 먼저 칠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해야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A부터 E까지 칠한다고 하면 칠해놓고서 실컷 칠해놓고 마지막에 요 A랑 E를 똑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내가 1번 색깔을 칠했어. 칠하고 왔는데 여기 D도 1번인 상황에서 이제 A랑 E랑 같은 색깔을 칠해야 되니까 1번을 입혀야 하는데 근데 D가 1번이 칠해진 상황이라면 얘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다 망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A랑 E를 먼저 같은 색깔을 띄워놓고 출발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겠지. 그래서 A랑 E의 색깔을 먼저 입고 갈게요. 그럼 내가 1번을 이렇게 갖다 박을 건데요. 색깔 5개를 1번부터 5번이라고 한다면 같은 색깔을 입혀놓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될 거예요. 이 A랑 E를 한 번에 고렸을 때 1, 2, 2, 3, 4, 4, 5 이렇게 5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 다 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색깔을 쓴 상황에서 뭐 안쪽 3개를 쓸 건데요. B랑 D는 붙어있는 A와 E가 쓴 그 하나의 색깔을 피하면서 색칠을 해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칠해져 있든 2번이 칠해져 있든 5번이 칠해져 있든 그 이후에 부러지는 패턴은 다 똑같겠지. 색깔만 다를 뿐.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감각적으로 간단한 생각을 통해서 곱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색칠을 어떻게 칠해야 할까인데 얘는 일단 조건 때문에 순서를 칠하는 것 자체가 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지. 여기부터 칠해 나갔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칠해지고 이 안쪽으로 칠해진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인접한 영역들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 조건 때문에 순서를 억지로 A를 먼저 칠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BD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C를 고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B랑 D를 칠할 거고 그 다음에 C를 칠할 겁니다. 인접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 여기 BD를 칠하고 C를 칠한다는 것 자체가 예외 케이스예요. 이게 예외 케이스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공부를 다시 한번 시켜주려고 이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왜 예외 케이스인지 알겠지? 그럼 예외 케이스가 뭔지 내가 문장을 했던 거를 지금 내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색칠 문제도 내가 뭘 예외 케이스라고 했죠? 그 우리가 수학형으로 색깔 4개일 때는 84가지 이렇게 외웠던 건 예외 케이스의 일부인 거야. 예외 케이스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 하나를 공부한 거고 나도 그래서 예외 케이스 자체는 뭐야? 인접하지 않는 2개 이상의 영역이 한 군데에 같이 영향을 줄 때야. 그러니까 여기 B와 D는 지금 인접하지 않아요. 변을 구매하고 있지 않아. 선을 구매하고 있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고
가지고 다른 색이 칠해질 수도 있어. 그렇지? 그 조건에 걸려있지 않은 관계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색칠 순서를 고려했을 때 이 인접하지 않은 두 개의 영역이 C라는 마지막 영역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러면 예외 케이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 B랑 D가 하나의 색깔을 쓴 상황이면 이 C는 한 개만 피하면 되는 거고 B랑 D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썼다면 이 C는 두 개를 피해야 되는 거니까 케이스가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B랑 D랑 같은 색이 칠해져 있는 경우 B랑 D가 다른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경우로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B랑 D가 같은 색깔이다. 그러면 1번을 피해서 남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니까요. 얘는 4가지가 될 거고요. 그에 잇따라서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도 4가지가 되겠지? 그치? 4가지인 거 알 수 있겠니? 그리고 이런 상황인 거죠? 1번을 칠해서 B랑 D마저도 1번을 피해서 2번, 2번으로 같은 색이 칠했다면 이 C는 2번만 피해서 다시 1번도 쓸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1, 3, 4, 5, 4개 중에서 하나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여기가 3번이어서 B랑 D가 다른 색깔을 2개를 썼다면 그럼 1번을 피한 4개의 색깔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이 자리까지 순서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2, 3번하고 3번, 2번은 다른 경우겠죠? 그런 상황에 잇따라 이 B랑 D가 쓴 서로 다른 2개의 색깔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꽂아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항상 잇따라서 3가지가 올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 곱하기로 가다가 여기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 케이스가 나눠진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4 곱하기 4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10이니까 1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 36 더하면 50이라 5 하면 이 문제 정답은 260까지가 된다. 그래서 예외 케이스 다시 한번 내가 이 예외 케이스를 말로 얘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진단을 해봐 얘들아. 알겠지? 인접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접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같은 색깔도 되고 다른 색깔도 되는 그런 두 영역이 한 군데에 같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케이스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순환형이라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렇게 4칸짜리만 공부를 할 거니까 4칸짜리 원형 구조, 박형 구조가 나오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 칠하고 여기 두 개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얘의 색깔이 달라지니까 대칭성이 깨져버리죠.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네, 772번까지 하고 아까 그거 하나 하고 쉬려고 했는데 이거 빼먹었습니다. 잠깐 쉽시다. 40분이니까요. 다시 7분에 시작할게요.